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단원 구의 건널비와 부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고, 자, 교과서는 240쪽입니다. 자, 위에부터 교과서 한번 볼게요. 돔 모양의 건축물은 부피가 일정할 때 가장 작은 건널비를 갖기 때문에 적은 재료를 사용해 훨씬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주변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무슨 경기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돔 구장 이런 게 있죠. 요거 모양이 우리가 이제 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구의 일부분. 뭐 직육면체나 다른 입체 도형을 이제 모양을 떠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재료비 측면을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건널비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건축물로 사용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구의 건널비를 실제로 이제 구하기 전에 실험을 통해서 해보는 건데, 요 실험을 하는 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년 했던 게 이제 귤 껍질을 가지고 구의 건널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1학년 등교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12월 말쯤에 등교할 것 같은데, 여건이 된다면 선생님 귤을 사와서 이제 건널비를 직접 구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탐구학습을 보면 이제 모든 별로 반구와 끈을 이용해서 구의 건널비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 반구라고 하는 거는 구의 절반 얘기하는 거죠. 구의 절반. 그러니까 입체 전개도를 이렇게 그린다면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요런 반구에다가 표면에 끈을 이제 감는 겁니다. 표면에. 그랬을 때 이제 방구에 감았던 끈의 길이가 같은 끈을 2개 준비한다. 2개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방구 나머지 밑에 부분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 위에 2개의 끈을 감아서 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의 면적과 이 원의 면적 2개 끈이죠. 이 구 전체의 외관 면적 건널비는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3번에서 만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9의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인지 실제로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해보면 정확하게 2배의 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끈의 길이가 2배가 되는 끈으로 원을 만들었으므로 9의 건널비는 3에서 만든 원의 넓이와 어떻다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 길이, 요 반지름 길이랑 요 9의 요 반지름이 정확하게 2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럼 요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한다면 R, 요 지우고 요 원에서의 반지름은 2R이 되겠죠? 2R. 그럼 요 원의 건널비는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2R입니다. 제곱하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4파이 R 제곱. 그러면 결국에는 요 원의 건널비와 9의 건널비는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이와 같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 결국 4파이 R 제곱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 보면 9의 건널비,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이런 설명 나와 있고, 탐구학습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인 9의 건널비는 반지름 길이가 2R인 원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9의 건널비는 선생님이 계산했듯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2R의 제곱 해서 4파이 R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4파이 R 제곱. 그래서 9의 건널비 하면 4파이 R 제곱,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공식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9의 건널비
4파이r 제곱, 4파이r 제곱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빠르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 확인,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니까 2의 제곱해서 16파이가 나오더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이제 문제가 등장하면 공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4파이r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풀면 되죠. 반지름이 오니까 4파이 곱하기 25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파이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뭐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방구인데 위에가 지금 요 면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요 건널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위 표면에 있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하면 16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구의 건널비, 방구의 건널비 구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4파이r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절반이니까. 그래서 2파이r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16. r이 4cm죠. 그래서 구하면은 3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6파이와 32파이를 더해주면 48파이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8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구의 부피인데, 구의 부피 사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 올라가도 구의 부피 공식이 계속 나올 건데 이게 건널비 공식 4파이r 제곱이랑 부피의 이제 공식이랑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밑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구의 부피가 나오는데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 어떤 실험이냐, 그림과 같이 방구 모양의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 투명 그릇이 요런 방구 모양입니다. 요런 방구 모양, 요런 모양. 서로 다른 색 모래를 가득 담아서 밑면에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방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3번 부으면 가득 찬다라는 거죠. 3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보면 방구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방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겠죠? 왜? 3번 부어서 가득 찼으니까. 그러면 진짜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그렇죠? 3분의 2가 되겠죠.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이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다면 요 세 번째 그림 보면 쌤이 반지름 적어 볼게요. 요게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R 되겠죠? 그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2R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 실제로 한번 구해 볼게요. 구의 부피는 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랑 같다 했죠? 요거씩 적어 놓고 원기둥의 부피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러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도 되고 높이가 2r입니다. 거기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숫자부터 계산해 보면 3분의 4가 나오고, 그 다음 파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r, 문자 r에 대해서 지수를 보면 3이 나오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결국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설명 맞아 읽어보면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알 수 있다 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공식이 나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밑면의 요 왼쪽에부터 보면 밑면 반지름 길이가 r인 고 원기둥, 이제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다.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한 것처럼 한 겁니다. 구의 부피는 요 원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2다 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보면 원기둥이 나오고 이제 방구가 아니라 전체 구를 이렇게 쏙 집어넣었을 때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비교를 한다면 요 구의 부피는 정확하게 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만큼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서 보면 요 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어가지고, 자, 무슨 입체가 보이나요? 원뿔 보이죠? 원뿔. 이렇게 세 가지 입체를 다 겹쳐서, 그래서 이제 부피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결국에 원기둥 부피는 이제 원뿔 부피가 이제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 공간을 차지한다. 부피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겠죠. 구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공식을 모르면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앞부분에 나왔던 겉면적은 이제 구의 겉넓이 4 파이 r 제곱이죠. 요걸 무조건 외웁니다. 외워준 다음에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단위를 생각해 봅니다. 2차원이죠. 가로랑 세로에 곱을 해서 요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육면체를 직육면체 같은 거 요를 생각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세 가지 차원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생각할 때도 반지름 R에 대해서 지수를 생각하면 무조건 세제곱이 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겉넓이에서 똑같았던 4파이를 이렇게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이렇게 3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요 3, 3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기억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잘 안 까먹어요. 잘 안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공식만 알면 문제 푸는 건 안 어렵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 2번 볼게요. 자, 부피가 나왔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r이 9죠. 그래서 9의 세제곱하면 답이죠. 그래서 요거는 3이 있으니까 3 하나 약분 주면 9 곱하기 9 곱하기 3 되겠죠. 그래서 4 파이 곱하기 81 곱하기 3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절반만큼이 부피겠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랑 r의 세제곱이니까 6 곱하기 36 하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4파이 곱하기 36. 그래서 계산하면 4, 6, 24, 3, 4, 144 파이.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까지만 보자. 생각 넓히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채소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나리는 이렇게 평평하게 면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호는 방구 모양. 근데 크기가 같은 원 모양의 땅이죠. 크기가 같은 원 모양의 땅. 그러면 나리 원에 이제 반지름을 이렇게 이걸 R이라고 한다면 지호 대 구 모양이 여기 무덤 모양이죠. 반지름도 R이죠. 똑같겠죠. 넓이 비교해보라는 거죠. 나리는 원이니까 그냥 파이 R 제곱 되겠죠. 지호는 방구 모양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방구 모양. 얘가 더 찌그러져 있다 하더라도 방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방구입니다. 계속 방구 하는데 빵구 아니고 방구 아니고 단구입니다. 방구. 자, 지호 9니까 겉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죠. 근데 2분의 1만큼 위에니까 위쪽에 이렇게 무덤처럼 면적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2파이 r 제곱. 그래서 정확하게 면적이 2배 되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재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꽃을 재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면적이 2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땅이 더 이득이다 이거죠. 이득. 됩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 숙제 내줄게. 숙제 당연히 243쪽이겠죠. 243쪽.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 겁니다. 다 풀고 확인할 거니까 숙제 미리 해놓고 강의를 다음 시간에 듣습니다. 숙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